네, 50살에 911 사고 60살에 S클래스 사겠다는 그 인생 목표가 좀 바뀌었어. 60살에 레인지로버. 일단 현재 고여있는 안 바뀌어. 그 구간을 통과하실 아, 수 이거 안 있는 바뀌어. 진행해 주시고요. 아, 이게 안 바뀌냐고. 오늘 시승하는 자동차는 랜드로버의 신형 레인지로버입니다. 뭐 랜드로버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단 2대씩은 사서 한 대는 부품용으로 써야 된다. 자, 그리고 도로에 있는 시간보다 서비스 센터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는 뭐 비아냥을 듣고 있는 모델이지만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줄을 설 거예요. 뭐 예전에도 레인지로버가 잔고장 많고 그런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잘 팔렸거든요. 지금은 그 이상이에요. 이거를 왜 사야만 되는지, 살 수밖에 없는지, 이런 이유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습니다. 자, 승용차 중에서 SUV가 뭐 가장 큰 차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비싼 차는 더 작은 슈퍼카, 스포츠카, 세단이었어요. 유일하게 비싼 SUV는 레인지로버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뭐 벤틀리나 롤스로이스 같은 회사들, 그리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같은 회사들도 SUV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근데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다른 분야에서 최고를 마킹했었던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세그먼트에 진입을 하게 되면 어려움들을 겪기 마련이고 좀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레인지로버는 다르죠. 50년 동안 이런 고급스러운 SUV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확실히 이 짬에서 오는 바이브가 있습니다. 자, 특히 이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괜찮았었던 주행 성능, 주행 감각들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플랫폼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면서 얻는 이점들도 많이 생겼는데, 일단 기존에도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차체의 한 80%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가벼워지고 강성은 더 좋아졌거든요. 자, 이 좋은 기본에 최신 기술들이 마구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에는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 안티 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이 쓰는 장비이기도 한데, 이 자동차에 롤이 생길 때 롤을 막아주기 위해서, 최대한 수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안티롤 바를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전기 모터가 무려 1400Nm의 토크로 이 차체를 꾹꾹 눌러줍니다. 자,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자, 오른쪽 바퀴가 뜨죠. 그리고 무게중심이 살짝 기울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꾹꾹 눌러줍니다. 이게 큰 SUV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인데 있는 차와 없는 차 차이가 꽤 심해요. 자, 레인지로버 높이가 한 19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동차예요. 무게중심 이동이 다른 SUV에 비해서도 좀 크게 느껴질 텐데 지금 진짜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자식 안티롤바 뿐만 아니라 에어 서스펜션도 훨씬 용량이 커졌고, 리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5링크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 승차감, 그리고 이런 균형감에 있어서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자, 이 엔진 같은 경우는 BMW가 공급하는 엔진이고요. 또 공교롭게 BMW가 사용하고 있는 ZF-의 8단 변속기까지도 조합이 됐습니다. 진짜 엔진 사운드가 BMW 소리가 나요. 최고 출력이 이제 530마력이고 최대 토크도 꽤나 강력해요. 근데 확실히 내연기관은 이 파워트레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이 BMW 엔진과 ZF 변속기 조합은 확실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는 승차감에서 오죠. BMW만큼 빠른데 벤츠만큼의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자, 잠깐 탔는데도 이 벽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다름이 느껴져요. 이 자동차가 얼마 동안 잔고장이 없고 수명이 길게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시승에서는 임팩트가 엄청납니다. 이 앞차를 보면 앞차가 이제 조금씩 출렁이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 차 따라서 그 노면을 지날 때 자동차가 출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내에서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아요. 진짜 엄청나다. 지금 자동차의 움직임에 너무 놀라서 그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고급스러운 실내나 정숙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정숙성, 이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에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링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세대를 이제 거듭하고 있는데, 신형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이 스피커에 이 헤드레스트에 2개씩 스피커가 총 8개가 들어갔습니다. 뒷좌석까지도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이 스피커 통해서 노이즈 캔슬링이 시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캔슬링 되진 않지만 기본적인 자동차에서 나는 소음들은 대부분 걸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흡음재를 엄청나게 두껍게 넣는 거는 기본이고, 바람이 부딪히는 소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디자인적으로 엄청나게 공을 들였습니다. SUV 중에서 공기 저항 개수가 가장 좋은 편이에요. 레인지로버 각조 있잖아요. 이게 공기 저항이 좋을 것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공기 저항 개수가 0.30cd입니다. 거의 유선형으로 잘 다듬었다고 하는 세단 수준인 거예요. 아무래도 이 레인지로버도 2년 후에 완벽한 전기차가 나오거든요. 전기차에서 이런 공기 저항도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염두하면서 디자인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내연기관 모델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좋은 공기 저항 개수를 기록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요. 기본기들이 워낙 높아지고 이 좋은 차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차를 타도 막 놀라거나 감동받는 일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레인지로버는 다릅니다. 제가 보는 이번 세대의 특징, 그리고 뭔가 키워드는 압축이라고 보거든요. 이 50년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딱 압축돼서 이 모델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 심리스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엄청나게 큰데 이런 요소들이 딱딱딱 압축돼서 뭔가 완벽하게 팽창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뭔가 딱 빵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차의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헤드램프, 테일램프, 뭐 방향지시 등 이런 것들이 기능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면 이 차는 디자인이 먼저 앞서 있고 거기에 기능들을 넣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뒷모습도 보시면 그냥 달릴 때는 램프 들어오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런 디자인 요소 중에서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방향지시등은 아예 또 안 보이잖아요. 방향지시등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작동이 될 때 딱 보여지고, 옛날 차들은 불 들어오는 데는 빨갛고 방향지시등 나오는 데는 노랗고 이런 식으로 아예 디자인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실내에도 이 시트 조절하는 부분, 보통 예전에는 시트 조절하는 게 엉덩이 받침, 등 받침,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다가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트 조절하는 게 이렇게 니은자로 있고 그 옆이나 앞쪽에 이제 메모리 시트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심플해지고, 그리고 기능이 훨씬 더 직관적이게 변한 거죠. 이런 다이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이얼도 그냥 돌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누르고 잡아당기고 이러면서 새로운 기능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기능과 디자인을 합쳐놓고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은 더 높을 거예요. 실내 소재 같은 경우는 진짜 이 가죽, 원목, 금속, 이 차가 왜 2억이 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길이가 5m가 넘는단 말이에요. 휠베이스가 3m가 넘고 엄청나게 큰 차인데 지금
좁은 폭의 도로, 그리고 이 산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길이 계속 꼬부랑꼬부랑 한단 말이에요. 뒷바퀴를 돌려주는 후륜 조향이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여유롭게 코너를 돌아 나갑니다. 이 뒷바퀴 조향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꺾인다고 하는 자동차들이 대체로 한 4도 정도 꺾여요. S클래스, 뭐 EQS 같은 모델들이 이제 10도 넘게 꺾어주는 게 들어가 있고, 거의 대부분은 4.5도 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근데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7.2도 뒷바퀴를 틀어줍니다. 그래서 이 터닝 서클이 11m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형차 수준의 이 회전 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에어 서스펜션 반응이 엄청 빨라졌네. 예전에는 이제 지상고 올리려면 진짜 한 세월 걸렸거든요. 앞부터 올라가고 뒤에 올라가고 이게 한 세월 걸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네. 앞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같이 올라가네. 지금 이 레인지로버에 22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4계절형 타이어예요. 오프로드 타이어도 아니고 피렐리 스콜피온 제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형 레인지로버가 23인치까지 휠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23인치 모델의 승차감도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지금 22인치 같은 경우는 이 오프로드에서도 상당히 안락함을 줍니다.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 반응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지금 계속 페인 놓으면은 한쪽 타이어가 밟으면서 가고 있거든요. 바퀴가 쑥쑥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구간들인데, 여기서도 이런 비포장 도로에서도 지금 수평 맞추기 위해서 네 바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 오르락 내리락 서스펜션이 수축되는 거, 그리고 이 스프링의 그 압력이 가해지는 것까지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센터, 그리고 리어, 이 디퍼런셜 락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는 요즘 흔치 않은 4륜구동 자동차입니다. 비포장도로에서 간단하게 이 차의 오프로드 주행과 관련된 특징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오프로드를 달릴 겁니다. 오프로드 2로 지상고도 훨씬 더 높여놓고 여러 가지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한번 통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고 오프로드 2. 와, 올라간다. 진짜 엄청 빨라졌어. 얘도 같이 올라가. 로우 레인지 들어가 있고 오프로드 2 모드, 그러니까 지상고를 가장 높여놨고요. 그리고 이 로우 레인지가 작동하면서 이 힐 디센트 컨트롤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잔디, 진흙, 모래, 바위, 암석, 도강 모드까지 있고, 이제 제가 선택하는 모드가 있습니다. 잠깐만, 나 이거 주행 모드 못 바꿨단 말이야. 자, 지금 현재 설정하신 머드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슬립하는 것에 굉장히 잠깐만. 토크가 강하게 전달되면서 왜 프로그램 안 바뀌어? 도와주는 모드입니다. 프로그램. 그냥 컴포트 모드야. 오. 그냥 컴포트 모드 막 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토크를 조절해주고 4륜구동을 조절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로우 레인지를 넣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주행 모드 상관 안 하고 그냥 갑니다. 대신 더 급격하게 달라지는 요인이 있다면 이 디퍼런셜, 센터와 리어의 디퍼런셜을 조작해주는 폭이 훨씬 더 달라집니다. 자, 언덕을 올라가면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자, 이럴 때 이 클리어 사이트를 보면 도움이 굉장히 잘 되죠. 벌써 막 늪지대로 가는데? 자, 레인지로버는 바퀴도 워낙 크고 차체도 높고 도강을 위해서 세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외부 상황을 이제 이 모니터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새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물이 얼마큼 찼는지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잔디 자갈 눈으로 바꾸니까 이 디퍼런셜이 또 달라지죠. 반응들이. 그래, 도각 모드를 쓸 거야 아마. 굉장히 민감하겠죠. 당연히 민감하고요. 다만 힐슬립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점진적인 스로틀 개방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단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악셀ped을 밟아보시면 뭔가 먹먹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악셀을 밟았을 때 토크를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점진적으로 가기 위해서 아주 부드럽게 힘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이 미끄러운 구간에서는 순간적인 힘보다는 점진적인 힘이 더 중요합니다. 바퀴 뜨는 거, 저 말도 안 돼. 나 저거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지금 바퀴 한쪽이 떴다가 다시 쿵 내려앉는데 진짜 자동차 한 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바퀴가 떠 있을 때는 최대한 바퀴를 내려줘서 땅을 디딜 수 있게, 이 디디는 거리가 짧아질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카메라 잘 봐주시고요. 네, 정상에서 살짝 좌측으로만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올라가면, 꼭대기 올라오면 진짜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이 없을 것 같잖아. 하지만 다 보고 있다고. 무서워. 앞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 자, 전 아무것도 밟지 않았는데 힐 디센트 컨트롤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런 기술의 발전이 오프로드도 상당히 쉽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지금 중간중간 도강을 짧게 하셨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강을 쭉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재 안 고여있는 바뀌어. 구간을 통과하실 이거 안 바뀌어. 진행해 주시고요. 현재 구간 통과하시면서 앞쪽에 잠깐 둔턱, 약간의 언덕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바뀌냐고. 아니, 컴포트 말고 딴 거 바꾸고 싶다고요. 왜 안 될까? 아니, 이렇게 중요한 모드 변경이 안 되면 나 당장 막 진흙 뻘밭 앞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야. 나 도강해야 되는데. 도강 모드 왜 안 돼? 자, 선두 차량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반드시 살려줘. 천천히 주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줘. 도강해야 되는데 도강 모드가 안 돼. 자,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시면서 현재 구간 가장 도강 오늘 하시는 구간 중에 가장 깊은 구간입니다. 확실히 깊어. 내가 숨을 막 못 쉬게 돼. 가장 깊은 구간 통과하고 계시고요. 도강 모드 하게 해줘. 자, 결국에 도강 모드는 쓰지 못했지만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왜 안 되지? 자, 이렇게 신형 레인지로버를 다양한 환경에서 시승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오프로드도 달려보고 이 바뀐 여러 부분을 체험을 했는데, 진짜로 신형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는 비싼 가격만큼 값어치를 하는 자동차라는 게 느껴졌고, 이번에 새로워진 부분들도 전부 임팩트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신형 레인지로버는 정말 설명할 것도 많고 살펴볼 것도 많은 자동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시승차를 섭외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고요. 오늘 랜드로버 코리아가 깜짝 공개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공개했습니다. 몇 달 뒤면 이제 국내에 소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 자동차로도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습니다.